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마감 시황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지수를 주도했던 하루였죠. 사실 지수가 크게 올라갔던 건 아니었고, 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긴 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했던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제약주, 바이오주가 지수를 주도했던 거는 되게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시장의 특징,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레키오나 관련된 기대감, 델타 변이에 효과 있을지 곧 발표가 나올 거야, 이런 어떤 이슈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조금 선호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값이 비싸서 그 약값 비싼 거를 갖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또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3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일부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시각이 있었죠.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반도체 정점론 이런 어떤 우려감들,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객사들이 가격 협상하는데 좀 비싸게 줄 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부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면서 정점론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안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반면에 이제 오늘 좀 안 좋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중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중국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오면 또 소비 위축될 거다, 경기가 둔하다. 이거 사실 외신에서는 조금 심각하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부진한 게 아니라 연말까지 이런 지표가 이어질 것 같아, 이런 어떤 주장이 있었고, 이제 이거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부양할 것 같아. 이제 다음 달에 중국에서는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한 0.5%포인트 인하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좋은 재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기 부양하겠지, 이런 쪽으로 중국 증시는 하락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긍정적인 거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좀 반전을,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저는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선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매도했던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군들 매도한 거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제법 매수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쉽게 매도하지 않게 되면서 시장이 이제 밀리지 않는, 사실 오늘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이제 좋은 건 아니었는데, 하락 종목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는 거는 대형주를 지지해 준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플러스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제가 어저께 ADR 설명드리면서 상승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기가 쉽지 않다, 지금 ADR이. 근데 하락 종목이 오늘 더 많았죠. 지수는 플러스가 났지만. 근데 하락 종목이 좀 늘어나면서 ADR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넉넉하게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상승 종목 늘어나면 다시 또 이제 좀 주춤거릴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조금 살짝 과열을 좀 눌러주는 그런 역할은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로 보면 4일 연속해서 올라갔거든요. 4일 연속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지금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코스피가 5일 연속 올라간 건 마지막이 6월이었어요. 6월에 5일 연속 올라간 적이 있고, 그 뒤로는 4일 올라가고 다 끊어졌었거든요. 최대치로 올라간 게. 근데 지금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떤 시각이 되는 거냐면, 추석 앞두고 직전, 연휴 바로 직전까지 안 판단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또는 주식을 매수하자가 더 우세하니까 5일, 6일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휴 기간에 FOMC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긍정적인 어떤 시각이 아니라면 그런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일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요 흐름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가 4일 연속 양봉이 나왔네, 어쩌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3개월 만에 과연 5일 연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 요 흐름 내일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요걸로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역시 외국인들이 혼자 오늘 사들였죠. 기관도 팔고 개인도 팔고 국내 투자자들 팔았는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3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이틀 연속 매수 들어왔고, 선물은 이 정도면 안 팔았다지 샀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 정도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연기금도 좀 거들어주는 그 정도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좀 투신이 좀 매수 같이 붙어주면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다. 오늘 만약에 기관까지 붙었다면 지수 상승폭이 조금 더 컸거나 상승 종목수가 늘어났겠죠. 이게 보통 매수 주체가 혼자 매수하는 주체로 혼자 매수하게 되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요. 예, 두 주체가 던져버리니까 종목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주체 이상 매수할 때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면 한 주체가 정말 미친 듯이 매수해버리거나 대규모로. 근데 지금 그런 경우는 아니었죠. 그래서 수급 구도상으로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업종으로 보면,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들 매수하는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보시면은 지금 6일 연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6일 연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규모도 오늘 전체 매수가 3천억인데 전기전자만 2,300억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전기전자 업종에 제법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서비스 업종은 오늘 오전까지는 아침 개장 이후에는 좀 매수하나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서비스 업종은 다시 또 매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에 보면 전기전자 업종을 좀 주력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시세가 별로 안 나와서 저도 호기심이긴 해요. 그냥 채우기만 하는 건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는 추석 연휴 끝나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매매 동향으로 보면 기관은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 뭐 크래프톤.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한항공은 경제 재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더해졌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현대건설 이런 거는 지금 아람코에서 그 발주 다시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중동에서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수주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가 됐잖아요. 최근에 보면 약간 좀 이슈 있는 업종 중심으로 매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팔고 뭐 LG화학 팔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고르게 다른 거는 좀 파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오늘도 한 1,500억 정도, 하이닉스 합쳐서 두 종목만 한 2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를 또 여기 매수에 포함을 했고, 반면에 이제 매도는 카카오. 이거 제가 이제 매매 규모 보면서 자금이 좀 수평 이동하는 것 같은 모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카오 팔고 삼성전자 넘어가고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LG화학도 다시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쉽게 매수로 못 돌리는 게, 자금이 뭐 저쪽으로 수평 이동해서 넘어가는 거는 좋긴 하지만 나쁘진 않지만, 저게 특정 업종이 자꾸 눌림이 오래되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카카오가 네이버가 좀 바닥을 다져주고 거의 고점 대비 20포인트 전후에서는 저점이 나오고 돌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위치 정도인데 쉽게 지금 못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어떤 업종적인 어떤 특징이 이제 뚜렷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기는 좀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2차 전지도 종목별로 따로 이제 대응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주도 예를 들어 YG하고 JYP는 파는데 SM을 매수한다든가 조금씩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좀 주가 많이 빠졌던 하나마이크론, 이게 그 수주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 일부에서는 취소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루머가 돌면서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동진세미캠, 솔브램, 이게 약간 반도체 소재 쪽에 가까운 종목이죠. SM 매수하고 셀트리온 쪽 매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IT 소재 쪽 매수한 게 약간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매도 쪽에서는 뭐 딱히 이렇게 업종에 두드러지게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이제 그 외에는 이렇게 잡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뭐 두드러진 종목별 특이성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서 오늘의 이제 특징주를 보면 그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장중에 이제 한 8%까지 올라갔고,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2,800원대에서부터 오늘 장중에 3,5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60일선 딱 거기서 부딪히고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거 뚫고 나갔다가 이제 결국엔 밀려버렸는데, 그 대한광통신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런 어떤 광 케이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광 케이블 아니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
광케이블 하려면 그 설치 들어가는 뭐 셋톱박스 같은 개념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만들어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내는 회사라서 이제 뭐 보통 케이블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통신 장비, 광통신, 광대역 이런 거 이제 수요가 늘어날 때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근데 광통신이라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구리선 까는 거하고 이 광섬유 까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광섬유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터널이 있고 여기 터널에다가 무수히 많은 거울 같은 걸 심어요. 거울 같은 걸 심어서 거기다 빛을 딱 쐬면 거울은 반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울 빛이 탱탱탱탱탱탱탱 튕기면서 쭉 가겠죠. 빛의 속도로 쭉 가니까 탱탱탱탱 튕기면서 쭉 가니까 전송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가니까 엄청나게 빠를 거잖아요. 근데 구리에 비해서 구리는 또 열에 약한 그런 특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열에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유리 같은 거니까 이제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확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특성상 이거 보시면 광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거의 특성상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신 관련된 투자가 늘어날 때, 그럴 때 이제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이게 전기 선도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니까 전력의 투자가 많이 되거나, 보시면 이제 광 케이블이 75%, 전력선이 24%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집에서 인터넷 본다든가 이렇게 될 때 이게 집안에 들어가는 경로, 여기에 이제 대한광통신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여기 적용됩니다. 이런 거 이제 보여주는 거고, 전력 설비 들어갈 때도 이게 단지 전기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기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이음새 같은 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장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 장치가.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내는 회사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거나 광통신 관련해서 투자가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그냥 인터넷 투자 많이 늘어나면, 인터넷 설비 투자 늘어나면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거겠네. 우리가 뭐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올해까지도 적자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좀 약간 하반기 들어서도 아마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든다 정도지 올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는 아닐 것 같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광섬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투자가 별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광섬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은 그대로 있는데 제품은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냐면 올해 그 비대면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가지고는 그 비대면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관련된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럽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 그러니까 해외 쪽에 매출도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실제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서는 이제 투자를 좀 집행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고, 우리나라가 유난하게 좀 이런 어떤 통신망이 잘 깔려 있어서 그렇지 미국만 해도 지금 그렇진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광섬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더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까지는 아직까지 수치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하반기에 3분기에는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나오는지는 궁금합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실제로 잡히게 된다라면 내년도에 흑자 전환까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걸 실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이걸로 상승이 끝날지 더 올라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 나오는 실적의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의 보고서, 이거 뭐 많이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이 있는 건 아니라서 몇몇 개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전제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향후에 투자가 진행이 돼서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 핵심 이슈라, 이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된다라면 지금 정도 올라간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이제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지 요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광섬유, 광케이블 관련된 이제 대한광통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목은
그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흥아잖아요. 저게 사실은 흥하고 아가 아시아예요. 예, 그 아시아에서 흥하는 기업이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럼 딱 봐도 기업 이름에서 연상이 되는 게 이제 아시아 쪽에 주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게 이제 거래 정지됐었잖아요. 완전 자본 잠식이거든요. 완전 자본 잠식이라 가지고 거래 중지가 돼 있다가 이제 상장이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예전에는 그 회사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뭐 컨테이너도 있고 이것저것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이 케미컬 탱커 사업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지고 있던 컨테이너선 이건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상 이거밖에 안 남은 그런 구도가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말이 케미컬이지 이거 사실상 석유화학 제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에 운송할 거리가 그것도 아시아 지역에 되게 많을 때 동남아, 중국, 일본 뭐 이런 데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황이 굉장히 그쪽으로 좋아질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같이 이게 뭐 교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실제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컨테이너선 매출이 이렇게 잡혀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게 그 컨테이너선 없어져 버렸고 지금 탱커만 남은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늘 뭐 상한가 거래 재개됐다라고 해서 뭐 시장에서는 반갑게 올라가긴 했지만 향후에 이제 넘어야 될 사항은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운임지수가 컨테이너 운임지수 따로 뭐 건설 운임지수 따로 다 따로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거래 재개되면 무조건 호재구나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뭔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흥하해운하고 이제 사업 구도가 조금 달라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흥하해운 같은 기업은 뭐 투자를 하자 이런 관점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회사가 거래 중지 후에 다시 상장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근데 이건 뭐 매매할 종목 아니니까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따져볼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특징주 분석에서는 늘 좀 공부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증시의 투자 포인트를 좀 보면 과연 이제 추석 전 이틀 남았고 오늘 이제 그 매도를 하면 이제 투자들이 이제 자금을 인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인출을 하기 때문에 내일 매도를 하면 추석 전에 현금 인출을 못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내일 해봐야 추석 전에 이제 뭐 현금으로 찾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금 요즘 뭐 추석 명절이 아니고 하니까 뭐 굳이 현금 수요 때문에 추석 전에 매도한다 이런 게 많지는 않긴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과연 매수가 유입될 것이냐. 그러니까 4일 연속 올라간 것까지 했는데 5일 연속 올라가는 건 3개월 동안 없었던 일인데 여기서 과연 매수가 유입될까? 그리고 한편 추석 연휴 전 이틀 남았는데 주식을 안 팔고 계속해서 보유하려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질까? 이제 보유하려는 투자자가 많으면 매물이 적을 거고 용감한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가 늘어나서 지수가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면 FMC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의지가 좀 탄탄하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요거 이제 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 역차별화. 지금 철강화학이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도 있어요. 사실 뭐 철강은 이제 주초 강했다가 화수 빠진 거라 뭐 이렇게 아직까지 의미를 두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바이오주가 또 움직였잖아요.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차별화 장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반짝 좀 눌러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철강주들이 3일 올라갈 때 나머지는 하루 올라가는 건데 그 비율이 지금 우연히 나온 거 정도인지 아니면은 이게 아예 바뀌는 건지. 왜냐하면 센 종목들은 3일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이틀 조정까지 나오면 3일째에서는 물량 받아내면서 돌리거든요. 근데 철강이 지금 이틀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내일장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지금 바이오, 통신장비, 5G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장비는 좀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2차 전지도 세게 움직였고 한 번씩 다 돌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누가 대장이 될 거냐. 그러니까 순환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 이제 여기서 좀 얘가 튀겠구만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간 게 바이오, 5G, 2차 전지,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아직 안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대형 굵직한 업종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좀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종들의 동향,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면 그게 메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지수 상승이다라고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이제 지수 올라간 건 좋은데 ADR이 좀 부담스럽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차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모든 종목에서 수익이 잘 날 것 같다. 이거보다는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의 편차가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이런 차별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점도 이제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이제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나오면 뭐 팟캐스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계속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에서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에도 또 많이들 보시라고 또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